자,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의 그 연장 부분인데 일단 등차 수열 우리가 수열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수열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 규칙 찾기가 제일 쉬운 게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야.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등차 수열은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n-1하면 n-1번째, n번째 이 같은 수열이 있어요. 근데 이 D항에서 앞항을 빼서 일정한 수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 일정한 수, D항에서 앞항을 빼서 일정한 수가 나오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얘를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공차. 근데 원래가 1, 3, 4, 7, 8, 11 내 마음대로 그냥 숫자를 쓴 거야. 근데 뒤에서 앞에 뺀 거 있지? 2, 뒤에서 앞에 뺀 거 있지? 뒤에서 앞에 뺀 거 있지? 그지? 근데 얘네들 수는 일정하진 않지. 근데 이 뒤의 항에서 수열의 항에 D항에서 앞에 항을 빼서 나온 이 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객차라고 해요. 객차. 이 용어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 객차 값이 똑같이 나오면 그때 객차를 공차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이후에는 이 객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여기 1, 2, 4, 7, 11 이런 수가 있을 때 여기서 이게 빼면 1이고 여기서 빼면 2고 여기서 이거 빼면 3이고 여기서 이거 빼면 4지. 이 나름대로도 얘네들의 수는 일정치는 않지만 똑같진 않지만 얘네들 나름대로도 규칙은 있어. 왜냐하면 이 뒤에서 또 앞에 빼면 얘네들은 또 뭐가 나와? 여기서 이게 빼면 1씩 나오잖아. 그랬을 때 이거 자체도 규칙이 이제 생기는 거지. 이 수들도 규칙이 생기는 거야. 맞아? 이때는 우리는 이제 객차 수열하는 내용으로 이제 얘기한단다. 그것도 규칙이 있는 수열. 그래서 규칙이 있는 수열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등차 수열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등비 수열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공차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소 찾기다라고 얘기했었고 첫 번째 주소 찾기 얘를 찾으세요. 얘가 주소입니다. 근데 얘를 찾는 방법 얘기했었죠. AN 이거 어떻게 구한다? 이거 첫 항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하나의 다 변수의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 공차 몇 개? n-1개를 더하면 되는 거 맞지? 첫 항에다가 n-1d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지? 맞지? 근데 이거를 이제 보는 관점은 일단 이 뒤의 개수가 n-1이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항의 넘버에서 여기 있는 항의 넘버를 빼면 뒤의 개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얘기했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등차 수열의 모든 수열의 일반항은 말이야. 이 n의 식의 관점에서 살펴봐라 그랬거든. 그래서 n의 식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얘는 dn 플러스 a1-d가 되거든. 그래서 일단 AN은 n의 개수 D를 그냥 라지 A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는 라지 B의 표현으로 바꿔서 이 구조상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고 판단하는 것이 수월하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n의 개수 A가 하는 역할은 등차 수열의 뭐를 알려주고 공차가 오고 가고 하는 자리고, 그지? 이 B는 우리가 그냥 계산하면 돼. B는 우리가 그냥 계산하면 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알아내면 돼. D는 A-D다 라고 외우지 말고 그냥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찾아버리자 이거지.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한 테마를 갖고 얘기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자, 이 일반항을 갖고 이제 우리는 주소를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주소를 찾는다는 얘기는 일정한 공차가 성립하고 있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 얼마가 몇 번째 항인지를 다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잘 나와. 세수 A, X, B라고 하는 이 세 개수. 근데 여기서 세 개수라고는 했지만 이 항이 세 개가 있는 건데 항이 세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홀수개가 나왔을 때의 처리야. 사실은 홀수개. 얘가 등차 수열이다. 이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하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이니셜로 보통 AP 이렇게 씁니다. AP. 그래서 AP 이렇게 쓰면 이건 등차 수열의 표현이다라는 걸로 우린 받아들여줘. 아스메드 프로그레션 해가지고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야. 세 개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니까 1, 2, 3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공차가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관계식은 그냥 얘기할 거 없이 결론만 얘기할게. 이 가운데 항 있지. 가운데 항. 이 가운데 항은 중항이라고 얘기해. 이와 같은. 얘 중항이라고 그래. 중항. 오케이? 그러면 등차 이 세 개수가 등차 수열일 때 이 가운데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한단다. 등차 중항이란 용어 몰라도 돼요. 용어 몰라도 되는데 등차 수열의 항이 홀수개가 나오게 되면요. 무조건 가운데 거 있죠. 가운데 거 2배 하면 무조건 앞뒤의 합하고 같습니다. 등차 수열에 있어서는. 맞지? 이거 2배 해봐. 앞뒤의 합하고 같니 다르니? 같잖아. 2, 7, 공차가 5니까 여기 12 하면 이것도 등차 수열이지? 이거 2배 해봐. 앞뒤의 합하고 어때? 같아. 자, 이거는 참고로 식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규칙을 판단하거나 어떤 항을 값을 구할 때 세수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이 중앙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처리하라. 가운데 거 2배 하면 앞뒤의 합하고 같다. 그 말은 앞뒤의 합의 나누기 2항값하고 같다.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이야. 그런데 봐. 1, 2, 3, 4 그냥 너무 간단한 등차 수열의 예를 든 거야.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거든. 제일 간단하지? 그럼 여기서 등차 중항은 홀수개가 아니잖아. 항이. 그지? 그럼 등차 중항은 말이야. 얘도 등차 중항 될 수 있고 얘도 등차 중항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얘 2배가 얘하고 합하고 같듯이 얘 2배는 얘 합하고 같은 거야. 그지? 그렇게 이해해도.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데 언제 쓰느냐? 세수가 표현됐을 때. 그러니까 뭐 A 더하기 B, A 더하기 뭐 4B다. 근데 얘들이 등차 수열 이룬대. 그럼 얘를 2배 하면 뭐와 같다고? 얘하고 얘하고 합하고 같다라고 해서 A하고 B의 관계식이 얻어지는 거야. 오케이? 알았니? 지금 수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열은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지. 시간 싸움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선생님이 얘기해준 교과서 외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 숨겨있는 원리인데 그거를 책에 표현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는 대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는 대로 계속 얘기할 테니까 그거를 귀담아 듣고 기억해두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풀려.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새로운 공식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기본적인 원리의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 세수가 나왔다. 등차 수열이다. 그럼 무조건 이 식을 쓰라고. 이 식을.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식을 쓰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등차 수열이 2개가 있습니다. AN도 등차 수열이고 근데 반드시 A로 쓰는 건 아니거든. 또 BN이라고 하는 다른 규칙이 있는 등차 수열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1, 3, 5, 7, 9 이렇게 진행되는 등차 수열이야. 즉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지. 그 다음에 2, 5 공차가 8이니까 그 다음 수는 8, 그 다음 수는 11, 그 다음 수는 14 이렇게 진행되겠지. 그러면 얘 등차 수열이야. 얘도 등차 수열이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냐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야.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식이 표현됐으면 그건 무조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근데 등차 수열은 함수에 포함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의 원리와 같다? 1차 함수의 원리와 같아요. 그러면 fx라는 함수가요. 2x 플러스 1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또 gx라는 함수가 또한 4x 플러스 5다라고 하자. 둘 다 1차 함수지. 이 두 개가 1차 함수인데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한쪽에 실수배해도 이 함수는 똑같은 1차 함수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는 뭐야? 이게 만약에 더해져봐. 이게 더해지면 얼마야? 더해지면 6x 플러스 6이 되지. 그치? 얘는 만약에 이게 2다. 2fx는 얘는 4x 플러스 2지. 1차 함수 벗어나지 않지.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을 곱해버리면 1차 함수가 안 돼버리지. 나누거나 해도 1차 함수가 안 돼버리지. 맞아? 너희들 지수함수에서는 지수함수에서는 오로지 연산이 곱셈 나눗셈밖에 없었어. 근데 로그에서는 덧셈 뺄셈밖에 없었어. 알아? 그래서 지수하고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인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니? AN. 이거 공차 얼마야? 2야. 그러면 n의 개수가 2란 얘기지. 그 다음에 첫 항이 1이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2가 발생되는데 1이 발생하기 위해서 빼기 2라는 거. 맞지? 그 다음에 또 이 B에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느냐? 공차 얼마? 3이죠. 그래서 3n하고 그 다음에 첫 항 2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 보면 얘하고 같이 갖고 있는 항이 5 있죠. 첫 번째.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수가 엄청난 많은 항이 쭉 나열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같은 항, 공통의 항이 5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공통의 항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공통의 항이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나오겠어? 공통. 그 다음 번째 공통항. 첫 번째 공통항은 5인 거 봤지?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원래는 11이지. 그래서 이 공통항이 이렇게 11이 또 나왔어. 맞지? 그러면 그 다음에 공통항은 또 뭐겠니? 나열해봐야 알잖아, 사실. 그러니까 수열은 결과적으로 알아낼 수는 있어. 안 되면 나열하는 거야. 수열은 그래야지 규칙이 판단이 돼. 그런데 나열하다 시간 다 허비해버리면 다른 문제 또 놓치게 되잖아.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맞추자 이건데 여기에 공통항의 첫 번째는 5인데 두 번째 11이고 세 번째도 뭐가 있을 텐데 밝혀지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일반항을 보세요. 일반항을 보시면 이 두 개가 등차 수열인데 이 공통의 항들도 똑같이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5거든? 첫 번째 공통항이 5야. 두 번째 공통항이 11이야. 근데 세 번째 안 찾아도 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거의 공통항도 잘 들어. 이거의 공통항도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이거의 공통항도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공통항이 뭐냐? 5. 이거는 찾을 수 있어. 몇 개 나열해보면 첫 번째 항은 쉽게 찾아. 그런데 공차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 공차 얼마야? B에는 공차 얼마야? 이 공차와 이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새로운 공차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얼마지? 6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의 수는 얼마란 얘기예요? 17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등차 수열의 공통항의 일반항 CN을 구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얘가 공차가 2고 얘가 공차가 3이니까 2하고 3의 무슨 수? 최소 공배수 6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첫 항은 일단 찾아주세요. 첫 항은 안타깝지만 찾아주세요. 아셨어요? 그러면 5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 1 대입했을 때 5가 발생하려면 빼기 1하면 되잖아. 되겠니? 자, 이렇게 해서 공통항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야. 됐지? 됐니? 그 다음에 말이야. 그 다음에 생각해봐.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메모를 하든 기억을 하든 너희들 마음대로인데 이건 뭐 하나의 공식화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원리들이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AN하고 BN 하나고 이걸 더해버릴게.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얘하고에 더하면 3이지. 얘하고에 더하면 8이지. 얘하고에 더하면 13이지. 얘하고에 더하면 18이지. 이렇게 흘러나가지. 근데 얘는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5입니다. 첫 항은 3 나왔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AN 마이너스 BN을 또 해볼까?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이지. 빼면은 마이너스 2, 빼면은 마이너스 3, 빼면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지. 얘도 등차 수열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야. 얘하고 얘를 더해봐. AN 플러스 BN을 더해봐. 더하면은 몇 N? 5N 마이너스 2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등차 수열에서 밑에 있는 등차 수열을 빼도 등차 수열이 되고요. 대신에 공차는 얼마고요? 5가 되고 첫 항은 3이 되고 이거는 더해도 이거는 빼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거 빼봐. 마이너스 N이 되지. 공차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안 돼. 얘 곱해버리면 등차 수열 아니야. 얘네들끼리 곱해봐. 이거 3이고 15고 40이지. 공차가 일정치 않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뭐야? 1차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1차 함수가 되듯이
등차 수열도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참고로 등차와 플러스 등차를 더하면은 뭐가 된다? 얘도 등차 수열 되는 겁니다. 등차 수열 더하기 빼기 해도 새로운 등차 수열이에요. 단지 공차와 첫 항만 바뀌겠죠. 요걸 기억해달라고. 기억해두면 아주 요긴하게 단번에 뭔가 해결 가능해지는 형태가 발생이 돼. 그럼 나중에 등비수열은 어떻게 할까? 등비수열끼리 곱하거나 나눠도 등비수열이야. 물론 거기에 따른 규칙성은 달라지겠지만. 됐니?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얘기했지만 수열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일반항 알아내고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알아내는 이 내용이 일단 진행되는 순서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자, 등차 수열의 합인데 사실은 이 등차 수열의 합은 뭐 몇 번 얘기했었지만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이미 어린 시절에 만들어낸 공식이야. 10살 때 만든 공식이야. 10살 때. 자, 이게 뭐냐면 등차 수열이 있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제 합을 구하는 거야. 이 항들의 합을. AN 더하기 이 합을.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얘를 이렇게 씁니다. SN 이렇게 써요. 이 S라고 하는 건 썸이에요. 그러니까 썸. 합을 뜻하는 거야. 합을 집중해서 좀 들어. 이제 성적표도 나오고 꼬리표도 나오고 좀 반성할 건 반성하고 집중할 건 또 해서 이제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지. 자, 그런데 알아도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S10을 썼다라고 할 때 이 이니셜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은 등차 수열 예를 들지만 우리가 수열할 때 등차 수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모든 수열의 합은 S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럼 이거의 식의 의미는 뭐냐면 그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여기에 있는 숫자 10번째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뭐야 이거? 끝에 항의 넘버야. 끝에 항의 넘버. 그럼 무조건 시작항은 몇 항부터다? 무조건 시작항은 첫 번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란 얘기야. 근데 이런 게 있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막 이런 거 있을 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5번째까지의 합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냥 중간부터 끝까지 합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는 나타낼 수 없어 얘는. 그게 단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합은 S5죠. 맞죠? 근데 세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 항만 나타내고 싶은데 이걸로 하나의 항으로는 표현을 못해요. 대신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에서 첫 번째부터 몇 번째 합까지 빼면 돼. 선주야, 나가서 들어. 이걸 빼면 되겠지. 이거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합으로. 맞니? 뭐 이런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 S10에서 S9를 빼면 뭘까? 이거는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합이야? 10번째. 얘는 첫 번째부터 9번째. 그럼 뭐만 남아? 10번째 항만 남지. 10번째 항만 남겠지. 이게 바로 합하고 일반항과의 관계인데 일단 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하자. 그러니까 얘는 일단 합의 표현을 나타내는 이니셜인데 단점은 있다. 표현상의 단점은 있고 그 의미 파악은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이야. 알았지?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인데 생각을 해봐. 이렇게 다 써버리면 A1, A2, A3 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잖아.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는 값은 문자를 처리했기 때문에 문자는 곧 다 변수예요. 변수의 표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축약시켜서 변수의 이 표현을 축약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항들의 표현을 다 같이 첫 항하고 A1이나 A를 쓰나 상관없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첫 항에다 뭐를 더하면 되지? 공차 한 번 더하면 돼. 그럼 세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에 몇 개? 2개를 더하면 되죠? 2개? 2D.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항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A 플러스 N-1 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근데 요거는 이제 공식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서 좀 표현이 그렇고 직접적으로 가우스가 했던 방법은 이런 거거든. 여기 AN-1, AN 이렇게 하자. 이거 앞에 항이 얘잖아. 그럼 얘는 일단 그렇고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얘가 AN이면 끝에 그냥 AN으로 이렇게 놔둬. 그러면 얘는 AN보다 얼마가 모자라? 거꾸로. 공차가 모자르지.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지. 아니 A10은 A10에다가 D를 더하면 11항이잖아. 그럼 거꾸로 11항에서 공차를 빼면은 10항이잖아, 앞에 항.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써야지만 가우스가 했던 방법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우스가 10살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전날에 과음을 해가지고 피곤해서 학생들한테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다 더한 게 얼마냐라고 물은 거야. 언니도 나가서 들어. 뭐 졸 수는 있어. 대신에 네가 만약에 내 수업을 안 듣고 동영상으로라도 어떻게든 채워넣겠다라는 다짐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안 들어. 애들이. 어떻게든 듣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오늘 보니까 페북에 보니까 나갔어. 쟤는 뭐 병신. 아 나는 참나 진짜. 아 진짜 웃겨 죽겠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체. 페북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말 5가지. 첫 번째. 이 반이 내가 가르친 반 중에 제일 공부 안 한다. 그치? 대부분 내가 맡은 반 중에 제일 공부 못하는 반이다라고 하고. 또 뭐지? 두 번째는 옆 사람 깨워라. 어?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공감되는 얘기긴 한데. 자, 일단 가우스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 당연히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10살의 학생들이니까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100까지 합이 10까지로 할게. 10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뭐 이거 더하고 이게 순서대로 더해 나갈 거를 생각하고, 그지? 그 생각을 하고 문제를 냈는데 가우스가 그냥 단숨에 그냥 풀어버렸다 이거지. 어떻게 풀었느냐? 이거를 역순으로 쓴 거야, 역순으로. 10, 그 다음에 9, 8, 얘 얼마? 7. 이렇게 역순으로 쓴 거지. 그래서 얘를 위아래 항들을 더해버린 거고. 위아래 항을 더하면 11이 다 똑같이 11이 되지. 맞아? 그럼 11이 몇 개야? 10개잖아. 그래서 11에다 10을 곱해. 근데 나누기 2한 거지. 그래서 단숨에 계산했더라 이거지. 이게 바로 가우스가 이제 뽑아낸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다가 다시 똑같은 수를 쓰는데 대신에 이거에 쓰는 순서 역순으로 표시해보자, 항을. 그러면 이 자리에 올 것은 AN이 오겠고, 이 자리에 올 것은 AN-D가 오겠고, 이 자리에 올 것은 AN-2D가 와서 이 자리에 오는 건 A 더하기 D가 되고, 이 자리에 오는 건 첫 항 A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어? 얘를 더했다 이거야. 자, 이걸 더하게 되면 SN이니까 SN 2번 더해지는 거죠? 2번 더해지고 얘하고 얘 더하면 뭐 A 더하기 AN이 돼. 그럼 모든 항이 다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항이 다 똑같이 첫 항하고 끝 항의 합이지. 모든 항이 다 똑같이 첫 항하고 끝 항의 합이야. 그러면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이 항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똑같은 항이. N개 있는 거잖아, N개. 그래서 얘를 N으로 곱해버린 거지.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ESN이 아니라 SN이니까. SN은 어떻게 구해져? SN은 2분의 뭐다? N 곱하기 A 더하기 AN이 된단다. 알았니? 선생님은 수열의 등차수열 구하라 그러면 이거 써. 이거 쓴다고. 근데 책에 이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잘 구사하지 않아요. 대부분 풀이를 보면 문제집이든 모든 풀이를 보면 이걸 잘 쓰지 않는데 이걸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른 형태의 공식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이 A에는 사실은 마지막 항이지. 마지막 항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L, 라스트 항 해가지고 L로 표현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그냥 AN으로 할게.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 항 AN 구하는 공식이 뭔데? 첫 항 더하기 뭐야? N-1D죠. 그래서 요 AN 자리에다 얘를 대신 대입해요. 얘를 대신 대입하게 되면 2분의 N 곱하기 자 AN과 A를 더했으니까 이거에다가 A를 더하는 거지. A를 더하게 되면 A가 2개가 되지. A가 2개가 돼서 얘는 2A 플러스 N-1D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이거를 자주 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쓰는 학생들은 여러분들 학교 가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학구하는 문제에서 이거를 쓰고 있다 그러면 걔는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일 거야. 아니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애들이지. 대부분 수석한 애들의 인터뷰 내용이 그렇잖아.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 이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애들이야. 근데 이걸 일단 공식은 알아둬야 돼. 이걸 왜? 이걸 갖고 선생님이 이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를 설명해야 되니까. 자, 이거 공식이야. 외워. 그런데 뭐를 선호한다? 이거를 선호한다. 이거를 분석을 해봐. 이 식의 구조를 살펴보라고. 식의 구조를 제대로 살펴보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져. 암기가 아니라 구조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보라고. 이 얘기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항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첫 항하고 그 다음에 끝항의 평균을 구해버리는 거야. 왜 평균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 항 2개를 더해서 나누기 했으니까 평균 아니야. 거기다 뭘 곱한 거야? 항의 개수를 곱한 거야. 알았어?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은 첫 항과 끝 항의 뭐? 평균에다가 뭐를?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야. 그러면 얘를 이 공식에 대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항의 개수 필요하고요. 첫 항 필요하고요. 공차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면 야 이걸 쓰는 게 낫겠니? 이걸 쓰는 게 낫겠니? 대입하는 항의 표현이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게 좋아. 이게 좋은데 이거는 어느 때 쓰냐? 공차를 알고 첫 항을 알고 항의 개수를 알 때 쓰는 거고 얘는 공차를 알아요 몰라요? 공차를 모릅니다. 대신에 뭘 알 때? 끝항을 알 때 쓰면 되죠.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공차를 모르는데 이거를 그래도 써도 상관없는데 문제통에서 확인시켜 줄게. 이거 구하라 그러잖아.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냐?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겠냐? 당연히 얘는 아무래도 대입하는 항이 적은 것에 대입하는 게 빠르겠지. 그러면 그 원리대로 얘기하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평균 얼마야? 5. 항의 개수 몇 개야? 그래서 얘는 25야. 알았어? 얘는 그래서 25야. 이거 빠르잖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잖아. 맞니? 맞아? 자, 그러면 이게 이렇단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다. 얘하고 얘 평균 얼마? 4. 사실은 이 항의 평균은 없어요. 그죠? 4가. 4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4에다가 뭐요? 항의 개수 곱하면 끝난다고. 써먹어. 써먹은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공식이야. 원래 있는 공식. 그러니까 가우스는 그렇게 계산한 거야. 가우스라는 수학자는 그렇게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1하고 10의 평균 5.5에다가 그냥 10을 곱해버린 거야. 1부터 10까지의 합을. 암산으로 가능하잖아. 사실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나 합이나 암산으로 처리 가능해. 그게 다 정수의 꼴로 항들이 표현돼 있으면 분수의 꼴로 표현돼 있으면 귀찮지만. 이거 기억해도 나는 공식을 이거 합을 구할 때 난 이걸 쓰겠다 이거야. 의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얘기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원래 이거였는데 이 관점에서 보지 말라고 그랬지. 뭐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랬어? n의 식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랬지. 그럼 이 합의,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도 똑같이 n의 식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얘를 봐. 얘를 보면 이거 전개했을 때 이렇게 하면 n에 관한 몇 차항이 나오겠니? 얘를 정리해 볼게. n의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가 됩니다. n제곱의 개수.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그
그 다음에 1차항은 2분의 2a-tn이 됩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보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이 창의 개수 얘 있지? 2분의 d야. 2분의 d 잘 봐도 나는 얘를 그냥 개수 a로 처리하고 얘는 그냥 개수 b라고 처리할게.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a n제곱 플러스 b n의 꼴로 되어 있으며 절대 공차가 0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공차가 0이면 뭐예요? 이 창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은 안 다룬다고. 공비가 0인 등비 수열 안 다뤄요. 왜냐하면 공차나 공비가 0이 돼버리면 모든 항이 다 뭐가 돼버려? 첫 항은 0이 아니어도 첫 항은 똑같은 항이 돼버리겠지. 그지? 공비는 첫 항만 제하고 나머지가 다 0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겠냐고. 자, 그래서 보면 등차 수열은 이 합의 공식의 구조가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되어 있다? 2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에 관한 2차식이 딱 문제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이야. 오케이? 등차 수열의 합인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얘기했지. an 플러스 b인데 무조건 이 최고창의 개수의 역할이 중요하거든?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무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런데 이 a가 하는 역할은 그 등차 수열의 뭐를? 공차를 알려준 거야. 뭘 알려줘? 공차를 알려준 거야. 그러면 얘도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이 2차항의 개수 a는 뭘까? a는 공차를 나누기 얼마한 거? 2한 겁니다. 그건 기억해 두세요. 최고창의 개수의 역할은 확인해 주세요. 이 최고창의 역할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d는 그러니까 2분의 d가 뭐야? 2분의 d가 a지. 2분의 d가 a지 개수 비교. 그러니까 d는 뭐다? 2 라지 a다. 이건 기억해도. 그러니까 이 창의 개수만 알면 등차 수열의 합의 이 창의 개수만 알면 뭘 할 수 있다? 등차 수열의 공차할 수 있다. 그거 2배 처리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S1이 무슨 뜻이니? S1이. 아까 S10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첫 항부터 10번째까지 합이지. 그럼 S1은 뭐야? 첫 번째까지 합이지. 첫 번째까지 합이니까 그게 뭐야? 그냥 첫 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S1 있지, S1. S1은 A 더하기 B예요. A 더하기 B인데 얘가 뭐다? 그냥 첫 항입니다. 첫 항. 그렇죠? 얘가 첫 항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알아. 이제 문제에서 등차수열의 합구하라 그럴 거야. 등차수열의 합구하라. 그럼 등차수열 합구할 때 뭐 첫 항이 만약에 4다, 공차가 2다 라고 해놓고 SN 구하래. 그러면 이걸 딱 아니까 SN 구하라? 이 공식 떠올리겠지. 이 공식 떠올릴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다 막 대입해. N, A에다가 4, D에다가 뭐 대입해. 식정리하면 되는 거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 근데 등차 수열이면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되어 있다?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으로 되어 있다. n제곱. 오케이? 근데 n제곱의 이 개수는 뭐다? n제곱의 개수는 뭐다? 공차를 나누기 뭐 한 거다? 그럼 얘는 1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첫 항이 얼마? 그러면 n에다 1 대입해봐. 1이지. 그럼 얼마 필요해? 첫 항이 나오게 하려면. 3이 필요하지? 그 3이 바로 1창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 안 하고 그냥 끝낼 수 있겠지. 이게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요. 시간 지나면 이 창의 개수가 뭐 역할을 했었는데 뭐였지? 그러면 이거 떠올리면서 다시 이 구조를 살펴보라고. 그거를 좀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몸에 배. 기계적으로 쫙 풀리는 거야. 그래야지 시간이 안 부족해져. 더 해볼까? 야, 첫 항.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봐. 첫 항 뭐야? 5? 공차 뭐라고? 8? 그러면 SN 구하라. 어떻게 하면 돼? N제곱. 여기 뭐야? 4. 그런데 1 대입하면 4
4지? 5가 되려면 1이 필요하지 1? 1이 바로 n의 개수. 끝. 할 수 있겠어? 적용할 수 있겠어? 이게 더 효과적이겠지? 그치? 선생님 서술형일 때는 어떻게 해요? 에이씨, 서술형 때 여기다 대입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이거를 안다는 전제, 이 과정상의 흐름은 당연히 이해하시고 이것도 기억하시고 대신에 풀이할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제안하는 거라고. 그래야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보이면은 문제가 쉬워지고 그 부담감이 줄어들고 그 부담감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 즐거움이 앞서. 이거 해봐야지 하고 이제. 그리고 막 힘겹게 푸는 옆 친구들을 보면 콧방귀 낄 수 있고 지나가면서 꼭 그렇게 풀어야만 됐니? 하면서 지적질도 할 수 있고 라는 기분들도 느껴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오면 헷갈리죠. 이거 꼭 외워야겠다는 생각 들죠. 여러분이 미분을 배우면요 참 쉬워지는데 왜 들어와? 얘들아 이거 외우기가 힘들다. 이거 갖고 우리 공차 찾아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 줄래? 야 이거 선생님이 이거 나한테 들은 애들은 알 텐데 이게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할 때 이거 대칭축 쉽게 찾는 거 알려줬었는데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지? 여기를 3이라고 그럴게. 여기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지? 6x 마이너스 4를 얼마로 하는? 0으로 하는 x의 값 얼마? 3분의 2. 이 자리가 대칭축 3분의 2지. 그치? 이거 6x 어떻게 나왔어? 6x. 요게 이 앞에 와서 이 차수하고 얘하고 곱해서 된 거지. 맞아? 자, 이거 봐봐. 요거 차수하고 얘를 곱한 게 공차야. 이게 앞으로 가서. 알겠니? 그럼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겠지?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지. 등차수열의 합이다. 얘가 4n제곱 마이너스 3n이다. 이 등차수열의 합을 거꾸로 가르쳐줬어. 그래 놓고 an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하고는 상호관계야. 상호관계라고.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 이렇게 쓰면 이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이에요. 근데 나는 7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만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서 빼기 S 6 하면 되지. 그럼 되지. 그래. 그러면 나는 10번째 항이 궁금한 거야. 이 합의 값은 아는데 10번째 값이 궁금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S 구하면 되지. 이해하겠니? 그러면 SN이 있다. SN이 있는데 나는 AN이 궁금한 거야. AN이. 그럼 얘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지. 근데 나는 AN이 궁금해. 그럼 여기서 뭘 빼면 돼?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한까지 합을 빼면 되잖아. 이게 뭐야? 이게 AN이거든. 이게 바로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고 합의 관계식을 통해서 일반항 뽑아내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는 등차 수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수열에 다 적용되는 합과 일반항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얘를 풀이할 때 이거 일반항 AN 구하라 그러면 얘는 SN에서 SN-1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야 fx가 식이 있으면 fx- 이거 구할 수 있지. 이게 2x-1이라고 할 때 fx-1은 이 x의 자리 이거 대신 들어가면 되잖아. 합성함수잖아. 그러면 지금 이걸 구하려면 SN은 4n제곱 마이너스 3n이 되고 SN-1은 이 n자리에 뭘 대신 들어가라고? n-1을 대신 들어가라는 얘기거든? n-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n-1 이거 식 정리해줘야 돼. 물론 할 수 있어. 다항식의 전개니까. 물론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다가 시간과 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지. 계산상의 미스가 생길 수도 있잖아. 사람이 긴장하면. 어쨌든 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4n제곱이니까 2차항 날라갑니다. 2차항 날라가요. 자, 그래서 요거 쭉쭉쭉 이게 전개하세요. 이거 전개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8n
8n-7이 나올 거예요. 8n-7이 나올 겁니다. 나는 이 식을 정리한 게 아니야. 나만의 방식으로 이걸 얻어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뽑아내는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대신에 잘 들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개념이야.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나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떤 수열이든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SN에서 SN-1 뺀 게 무조건 AN이야. 그지? 맞죠? 그런데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등차 수열인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이렇게 뽑아낸 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뽑아내느냐? 이거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이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합의 관계식을 통해 등차수 AN 구하려면 그냥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얘기한 대로 일반항 AN은 n에 관한 몇 차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 1차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 뭐가 와? 공차가 온다고. 공차는 어떻게 구해? 2하고 4하고 곱하면 돼. 얼마야? 8이야. 그 다음에 S1이 곧 뭐와 같다고 그랬어? A1와 같다고 그랬지? S1은 SN의 n에다가 1 대입한 거잖아.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럼 첫 항이 1인 거야. 첫 항이 1이 되려면 여기서 1 대입했을 때 1 나오게 하려면 빼기 7하면 되니까 끝났잖아. 이거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지. 알아듣겠니? 이게요, 만약에 SN 자체가 다른 문제로 얘기했을 때 뭐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3n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막 분수의 표현으로 나와 있으면 더 복잡해지죠. 자, 그런데 대신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걸 써도 됩니다. 이걸 써도 되는데 이거 n에 관한 1차식인데 공차가 뭘까? 공차가 1이죠.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그리고 n에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S1이 얼마입니까? S1이?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럼 여기서 1 대입하면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게 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7 하면 되겠지. 됐어?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개수를 분수의 표현으로까지 이렇게 굳이 안 나타내도 돼. 문제를 그렇게까지 성가시기에는 안 해줘. 이 내용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복잡하게 내면서 연산을 복잡하게 내는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거든. 그 개념을 콕콕콕 건들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좋은 거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 등차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의 구조로 돼 있다고? 1차식의 구조로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거 2차항 있지? 1차항 있지? 근데 1차항은 없을 수도 있어. 2차항만 있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상수항이 있니 없니? 상수항이 현재 없지? 상수항이 없어. 원래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어.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을 물어볼 때 이런 수열도 있단다? 어떤 수열도 있냐면 1, 2, 4, 6, 8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도 있어. 이거 무슨 수열이게? D항에서 앞에항 빼보겠지? 근데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 얼마 나와? 여긴 얼마 나와? 여긴 얼마 나와? 여긴 얼마 나와?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은 할 수 없지.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 대신에 몇 번째 항부터는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인 거 확실해. 근데 첫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아니지. 그러면 얘는 AN이 있다라고 할 때 얘는 등차 수열이긴 하지만 얘는 몇 번째 항 이상부터? 2항 이상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어져요 라는 멘트를 적어주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멘트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합의 구조를 보면 상수항이 없다? 근데 이 등차 수열합은 무조건 n에 관한 2차식의 구조인데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을 보여주는데 SN 4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냐? 얘도 n에 관한 2차식의 합이기 때문에 얘도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일단 이 AN을 구한다. AN 구하는 거 이 방법 써서 이렇게 얻어졌지. 이것도 마찬가지 AN을 구한다라고 할 때 이 방법을 써서 이 AN을 구하면 얘하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SN이 이거에다가 더하기 1한 거죠. 그리고 SN-1도 이거에다가 여기 더하기 1한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근데 어차피 더하기 1에서 더하기 1한 거 이걸 어떻게 해? 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수항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나온 결과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러니까 얘도 나오는 일반항은 여기에 1이 아닌 0으로 돼 있는 이 합에서도 똑같은 일반항은 나와.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생각해봐. 야, S0는 무슨 의미야? S0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S0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 생각해봐라. A1을 구하고 싶다면 이 n에다 1 대입하면 되지. 그럼 여기에다 n에다 1 대입한 거지. 그럼 여기에다 n에도 1 대입한 거지. 여기다 1 대입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S 뭐가 돼버려?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는 n은 이 식을 쓴다고 했을 때는 절대 1 대입하면 돼, 안 돼? 그럼 얼마부터 대입해야 돼? 2항부터 대입해야 돼. 맞아? 2항부터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어진 AN은 8n-7이 비록 나왔지만 얘는 2항부터 대입이 가능합니다 라는 멘트를 적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A1은 얼마냐? 이 n자리에 1 대입한 거니까 1이죠. 그리고 S1은 얼마냐? 그러면 주어진 SN에 n자리에 1 대입해야 돼요. 얼마입니까? 1이에요. 이거 서로 같아요? 달라요? 이거 서로 같죠? 이제 서로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이게 2항부터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멘트에서 1로 바꾸시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차가 8이라는 수열의 규칙이 첫 번째부터 성립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니셜이야. 알았어? 그런데 얘를 보면 얘도 일단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A1이 얼마야? 1이지? 그러면 S1은 얼마야 지금? 얼마 나와? 3이 나와버리지? 아 이거 잘못 썼네. 여기가 3n이야. 얘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얘 그럼 얼마야? 얼마? 2지? 서로 같니 다르니? 지금 이제 중요한 거 나와. 서로 같니 다르니? 이거 다르지? 다르지? 같아 달라? 다르지? 맞아? 다르다고. 오케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수열의 규칙이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이루어진다. 공차가 얼마인 수열의 규칙이? 8인 수열의 규칙이 두 번째 항부터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진짜 첫 항이냐? 얘하고 얘는 같은 뜻이라며. 같은 뜻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새끼도 첫 항, 이 새끼도 첫 항. 진짜가 누구야? 진짜는 얘가 아니야. 얘야. 왜? 탄생 시기를 먼저 생각해봐. 탄생 시기는 얘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있었던 거지. 얘를 통해서 얘가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얘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n에다가 1 대입한 S1이 진짜 첫 항이란 얘기야. 그럼 얘를 적어주면 안 돼. 이렇게 쓴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의 규칙이 이루어지고 첫 항은 이다라는 멘트로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AN을 나열해보세요 라고 하잖아. 여백이 없어서 그냥 할게. 첫 항은 뭐로 써? 1로 쓰는 게 아니라 2라고 쓰고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써야 돼? 여기서부터는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얼마야 그럼? 2 대입하면 16에서 7을 빼니까 9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3을 대입하면 24에서 7을 빼니까 17이 되지?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야. 이해돼? 반면에 얘는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쓰느냐? 첫 항 얼마? 첫 항부터 해도 된다. 얼마? 1.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얼마? 두 번째 항은 똑같지 뭐 쟤네들이랑.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하고 얘하고 합의 차이가 얼마나니? 1 차이 나지? 이거를 더해 나가봐. 이거를 더해봐. 이거를 더하면 당연히 얼마 차이나? 얘하고 얘 합은. 앞에 첫 항 때문에 1 차이 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SN하고 AN의 관계인데 원래 AN은 등차 수열만이 아니라 SN에서 SN-를 뺀 거지만 여기에 대입하는 N은 얼마부터다? 2부터 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A1하고 S1이 같으면 얼마부터다? 첫 항부터 수열의 규칙이 이루어진다.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만 여기다 C 상수를 쓸게. 상수를 쓰게 되면 이제 이 구조는 두 가지 형태로 바뀌는데 C가 0인 경우와 C가 0이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러면 C가 0이 되면 A1하고 S1하고 어떻고요? 같고요. 얘는 A1과 S1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첫 항이다? 얘가 진짜 첫 항이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 하나 SN이 말이야. 그렇다면 아까 지웠는데 미안해. n제곱 마이너스 3에 여기가 2였나? 맞니?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었어. 맞나? 아니 4였나? 자, 이거 갖고 AN 구한다 라고 할 때 등차 수열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 맞지? 그러면 이거 갖고 이거 등차 수열이 일반항 구하라 그러면 여기 뭐 온다고? 8이 온다고 그랬지? 여기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7한 이유가 뭐야? 마이너스 7한 이유가 뭐야? S1이 현재 얼마니? 현재 1이 아니라 2잖아. 2잖아.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2가 나오는데 아니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등차수열 합에서 일반항 AN으로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 얘기했지? 그러면 이건 분명히 SN이 2차식이, N은 2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인데 얘를 통해서 얘를 얻어내려면 이때는 이 상수항 보지 말고 해야 돼. 어? 상수항 보지 말고 AN을 구해내야 된다고.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알았어? 상수항 보지 말고 S1을 뭘로 봐라? S1을 뭘로 봐라? S1을 뭘로 봐라? 1로 보고 A1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수 7을 결정하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 실수할까봐 그래. SN이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다. 자, 그러면 일반항 AN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 n의 1차식이지. 여기 개수 뭐와?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1대 S1을 뭐로 봐야 돼? S1을 2로 봐야 돼. 3은 보지 말라고. 그러면 얘를 A1과 같게 하는 여기 상수를 결정하는 거지. 그럼 1 대입한 마이너스 4잖아. 2가 나오게 하려면 플러스 6. 대신에 n은 얼마 이상부터다? 2 이상부터이며 이때 첫 항은 이때 첫 항 2n에다 1 대입한 2로 한다? 2가 아니지. 얼마로 한다? 얼마로 한다? 5로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첫 항이다. 차이점 알겠니? 실수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내용 다 얘기해 줄게. 다 얘기해 줄게. 뭐가 있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이 합의 관계에서 덩어리 정리. 자,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어디 가서 이런 말 쓰지 말고 개쪽당해. 이런 말 없어. 이런 정리 없어. 이런 정리 없다. 덩어리 정리라고 하자면 똥덩어리 정리. 자, 어떤 얘기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보자. 이거 등차수열 합이지? 근데 이거 더해봐. 이거 3이지? 이거 더해봐. 7이지? 이거 더해봐. 이거 11이지? 같은 개수로 묶어도 얘네들은 등차수열 돼요. 공차가 얼마인 등차수열 돼요? 4인 등차수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개씩 묶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3개씩. 4개씩 묶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개수가 같아야 돼. 개수가. 하나는 2개만, 하나는 3개만, 하나는 4개만. 이러면 이거 아니야. 그건 깨져. 그 룰이 깨져. 룰이 깨지는 거야. 얘가 만약에 7, 8, 9다. 이거 3개 묶어봐. 3개. 3개 6이지 이거. 이거 얼마야 이거? 15지. 이거 얼마야? 24지. 이거 빼면 9. 이거 빼면 9. 맞아? 이게 덩어리 정리야.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A1 더하기 그러니까 S10, S10이 40이래. S20, S20이 여기가 10이면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얘하고 10개 차이 나는 합까지 합이 표현돼야 돼. 얘가 만약에 100이래. 그래 놓고 S30 묻는다. 물론 등차 수열이래. 그럼 이걸 갖고 아마 연립 방식으로 풀이했을 거야. 왜 어떻게 연립 방식으로 해? 얘 2분의 항의 개수 10, n 곱하기 2a 플러스 n-1 d. 그럼 a하고 d에 식이 나오지? 뭐 얘도 마찬가지. 2분의 20, 항의 개수 20.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 d, 19d. 그래서 얘 두 개를 통해서 ad를 구하지? ad를 구한 다음에 얘를 그럼 구할 수 있잖아. 이러면 또 시간 낭비가 되는 거지,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합이야? 10번째까지 합이지. 근데 얘는 몇 번째부터 몇 번째?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이지. S30은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 합이지. 그러면 이거의 합이 얼마라고? 40. 그 다음에 이거의 합은 얼마라고? 100이지. 그럼 얘는 합이 얼마야? 60이지. 그럼 얘 차가 얼마야? 20. 그러면 얘도 차는 얘하고 20 차이 나야 돼. 그래서 얼마? 그러면 30판까지 합은 이거 3개를 더하면 끝나지. 알겠지? 전혀 연립 방식을 안 썼지? 덩어리 정리야. 무슨 정리? 덩어리 정리는 여기가 10이잖아? S10이 나오잖아? 그 반드시 S20이 나와야 돼. 여기가 S10인데 여기가 뜬금없이 15? 이러면 안 돼, 이건. 룰이 깨지는 거야, 그럼. 문제는 이렇게 내지도 않아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알려줬더니 딱 가르쳐준 거 아는 가르쳐준 것만 아는 애들도 있어. 그래, 그것만이라도 기억하면 너무 고맙지. 땡큐지. 근데 문제를 봐봐. 선생님, 이게 30이 아니라 이거를 40이라고 그럴게. 40. 근데 등차 수열이야. 이거 구하래, 이거. 선생님 얘기한 거 다르잖아. 이게 10개 다녀야 되는데 왜 40으로 넘어갑니까? 그 룰은 계속 이어져요. 그 룰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40이고 얘가 100이기 때문에 얘가 60이잖아. 그러면 다시 D에서부터 10개 항의 합은 80이 되는 거 맞잖아. 그러면 다시 또 31부터 40판까지의 합은 똑같이 얼마가 되면 돼? 100이 되면 되지. 그럼 S40은 이거 다 더하면 되지 뭐.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30항의 합이 없다 하더라도 구할 수는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덩어리 정리는 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없어. 그냥 이렇다라는 거야. 이게 덩어리 정리의 내용이다라는 거야. 이걸 뭐 공식으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냥 규칙성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한 것 뿐이야. 다 됐지? 또 하나.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건 또 뭐야? 너희들 조금 지금 집중해 주는 것 같아서 쉬지도 않고 했네. 사과할게. 좀 쉴까? 괜찮아? 아니,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했더니 어떤 새끼가 노를 젓다 보면, 아니, 뭐라고? 노를 젓는 건 물이 있어야지 젓는다고. 자! 모기다. 머스키토.
자, 몇 개 그냥 몇 개 알아두면 좋을 상식에 대해서 정리한다. AN이 만약에 4n-3이야. 이거 공차가 4고 첫 항이 1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첫 항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냐 이거 13 뭐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겠지. 맞아? 여기다 이제 4씩 추가하면 되잖아. 4씩. 그런데 이렇게 얘기도 해. 여기를 뭐 3n-1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x가 식이 4x-3이 주어졌을 때 f3x-1을 구하라 그러면 합성함수죠. 여기 대입하면 되죠. 맞니? 그러면 얘는 an을 구한 다음에 n자리에 얘를 대신 대입하면 돼. 그럼 여기다 대신 대입하면 4 곱하기 3n-1-3이 되고 얘는 12n-7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an 수열에 이게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를 갖고 a 3n-1을 구한다 그러면 n에다 1 대입하면 얘는 첫 항이 a야. 누구? 얘야 얘.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뭐야? a5가 되지. 그러니까 이 나열되어진 an의 수열에서 얘가 뭐냐? 이 수열의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 다음 3 대입하면 8항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등차 수열이거든? 그럼 얘네들도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근데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씩 점프하고 있니? 3개씩 점프하고 있지? 몇 개씩? 3개씩. 3개씩 점프하면 이거 공차가 4니까 얘는 공차가 그거의 3배가 되겠지. 그래서 12가 되는 거지. 맞아? 맞아? 그리고 첫 항은 두 번째 항이 첫 항이잖아. 그러니까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1 대입 때 두 번째 항 5가 되게 하려면 7을 빼면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라 그러면 이걸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n자리에 이걸 대입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얘가 3이기 때문에 얘가 항이 3개씩 점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공차의 몇 배다? 3배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먼저 뭐 알고 접근하면 굉장히 내용이 수월해지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편의 제공을 해준 거야. 자, 문제 봐봐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이제 푸는지. 자, 1번에 아유, 봐봐 쉬니까 내가 얘기하려는 거 또 까먹었잖아. 에이, 좀 이따 할게. 이게 뭘까? 이 등차 수열이지 지금. 얘하고 항 차이 몇 개 차이나? 2개 차이나. 그러면 공차가 2배가 되겠지. 이게 2D가 6이다 이 얘기와 같이. 그러면 D는 얼마? D는 공차는 3이야. 됐고 그 다음에 A1 더하기 A5가 6이래요. 맞죠? 그러면요 얘는 이렇게 이거 사실은 이 문제는 A와 D를 갖고 표현한 식의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하고 5, 첫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죠. 첫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의 가운데 항이 뭐예요? 세 번째 항이잖아. 몇 번째야? 그러니까 이 항의 넘버의 평균. 세 번째 항이지. 그러면 얘는 이 3항의 2배야.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이란 얘기야.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얘는 6이지 그럼. 그러니까 A3은 얼마? A3은 3이 되는 거고. 맞지? 그러면 10번째 항 구하라. 10번째 항 구하라 그러면 이 세 번째 항 알잖아. 그럼 얘는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의 몇 배? 얘하고 얘 항의 넘버가 7 차이 나니까 7배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얼마? 3. 공차 3이니까 21. 도로 얼마다? 24다 이 얘기야. 오케이? 4번에 착하게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 자, 이 문제도 얘하고 가운데가 뭐야? 그러니까 얘는 뭐와 같다? 이 A3하고 같이. 그러면 세 번째 항이 얼마다? 6이다 이 얘기야. 그치? 이것도 세 개수지?
이거 A하고 A 사이 합이 뭘까? 2A3이지? 어? 그러면 얘는 결국 A3하고 2A3을 더한 거잖아. 그러면 3A3이지? 그래서 얘가 6이니까 18. 끝. 뭐 느껴지니? 자, 이런 것도 물론 착하게 풀어도 돼요. 착하게 푼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뒤에 있는 풀이 방법 그대로 추구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양한 관점에서 자꾸 수열은 바라볼 필요가 있단다. 여기가 이걸 갖고 나는 AN을 거꾸로 유도할 수 있어. 아까 AN을 통해서 얘 유도했었잖아. 그럼 A에서 B로 왔으면 B에서 A로 가는 것도 알아야지. 그치? 맞지? 잘 봐. 난 이거 AN 구한다. 근데 여기에 N의 개수가 2가 됐지. 그럼 얘는 두 칸씩 건너뛴 거잖아. 두 칸씩. 그럼 얘보다 얘가 공차가 몇 배가 증가된 거야? 2배. 근데 현재 얘 공차가 얼마야?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야 돼?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얘는 A3이지. A3이 얼마야? A3이 얼마? 아니 뭐 9야.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이거 9지. 아, 미안. 얘가 9야. 뭐 그럴 수 있지. 뭘 또 그러고. 자,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6이지. 근데 3 대입할 때 9가 나오게 해야 되니까 얘 얼마야 돼? 3 맞지? 이렇게 구해지잖아. 됐어? 괜찮지? 근데 이거 합을 구하래지 얘들아. 뭐 구하라고? 합 구하라고. 이거 등차수열합 구하는 공식 아까 뭐라고 그랬지? 항의 개수 10개지. 뭐하고의 평균? 첫 항하고 끝 항의 평균. 그럼 첫 항은 얼마야? 5. 끝 항은 얼마야? 얼마? 23 나누기 2. 자, 그래서 10 곱하기 얼마다? 14. 고로 140이더라 이거야. 그치? 괜찮지? 암산으로 하는 애들도 있겠지. 야, 근데 또 선생님이 쉬운 것만 풀고 맨 어려운 건 너희들한테 맡긴다라고 생각할까 봐 8번.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들도 생각을 좀 해가면서 해.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의 어떤 습득 능력 그리고 너희들의 창의력 등을 개발해 나가 보도록 하는데 예를 봐라. 야, 공차가 맨날 양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 공차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 공차가 양수면 항의 값이 점점 커지지. 기울기가 양이니까. 그러면 공차가 음수면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다 보면 음수항이 나올 때도 있잖아. 공차가 음수니까 음수항이 나올 때도 있잖아. 양수항이 있을 수도 있고. 맞니? 그러면 얘를 봐라. 얘 첫 항이 16인데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이건 공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얘하고 얼마 차이야? 항의 넘버가. 9 차이 나지 9 차이.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만데? 마이너스 27 나오지. 이 마이너스 27이 9D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인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일반항 AN도 유도할 수 있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이고 첫 항이 16이잖아. 첫 항이 16이니까 여기다 어떻게 처리해야 돼? 플러스 19야. 그럼 얘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 N을 찾을 수 있다 이거지. N은 자연수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항하면 얘는 3N이 19보다 크다. 그러면 N은 3분의 19보다 크다. 3분의 19는 딱 나눠 떨어지지 않지. 대신에 이 새끼는 6.10대끼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은 뭐야? 7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7을 대입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버려? 음수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7번째부터 무슨 항이라고? 7번째부터 무슨 항? 음수항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절대값 때문에 그렇잖아. 절대값은 음수도 양수로 바꿔버리지. 맞아? 그러면 얘는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이면 그냥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냥 나와도 되는데 어디까지가 양수예요? 어디까지가? 음수 6항까지가 양수죠. 7항부터 음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몇 항부터? 7항부터 10항까지는 음수니까 나올 때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어?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볼래? 첫 항이 얼마게? 얘는 그러니까 얘 항의 개수 몇 개야? 이거 6개지? 첫 항이 얼마? 16. 그 다음에 플러스 6번째 항이 얼마야? 1이지? 나누기. 이거 무슨 건지 알겠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합구한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얘도 항의 개수 몇 개야? 4개지? 4개 2분의 7번째 항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2. 그 다음에 10번째 항 10번째 항 마이너스 11이지? 이거 계산하면 되지. 할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알겠니? 음수항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거 갖고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버릴게. 이거 공차가 얼마라고? 그러면 n제곱. 여기 뭐와? 마이너스 뭐? 2분의 3이 와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첫 항 16이지. 16이 돼야 되니까 이게 좀 귀찮네. 플러스 2분의 35가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얘 합이 첫 항이잖아. n에다 1 대입한 거니까. 근데 첫 항이 16이래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거꾸로 문제를 다시 거꾸로 만드는 거야. 합이 이렇게 나왔어. 합이 이렇게 나왔다. 합이 이렇게 나오고 얘와 같은 합을 보고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라고 물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라고 묻는다니까? 그럼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라고 물으면 결국은 뭘 묻는 거냐면 반드시 음수항이 등장한다는 얘기겠지. 야, 공차가 양수여봐. 공차가 양수면 계속 항이 어떻게 돼? 커지지? 항이 커지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양수항이 나왔다가 음수항이 나오면 음수항이 나오는 시점부터 합의 값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을 물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최대값은 어디까지 합이 최대가 될까? 뭐가 등장할 때까지 합이 최대가 될까? 음수가?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수학 다시 시험 보고 성적표 받았죠? 근데 이번에 평균이 60점이에요. 60점이야.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한 놈 다 물어보니까 50점, 40점. 이 평균을 깎아먹는 새끼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수항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합이 최대지. 그잖아. 그러면 이걸 보고 이 식을 딱 보면 이 공차가 음수잖아. 근데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얘는 x로 보면 2차 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인 거 아니에요? 잠시 n을 x로 보면? 그럼 이거 대칭축이 뭘까요? 똑같이 찾아봐. 대칭축은 n이 이거 앞으로 가지?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30, 이 숫자가 더럽긴 한데 이렇게 되지? 그러면 n은 6분의 35지? 6분의 35는 5 더하기 6분의 5지? 그러니까 여기의 자리는 5 더하기 6분의 5거든. 근데 이거는 자연수잖아.
자연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몇 번째일 때가 최대냐? 얘가 6에 가까워, 5에 가까워? 6에 가깝지? 그러니까 얘는 6일 때가 최대야. 6일 때가 최대야. 6항까지 합이 최대야. 알았니? 아까 6항까지 합이 뭐였어? 7항부터 음수였지. 7항부터 음수였잖아. 확인 가능해? 이게 만약에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6이다 그러면 그냥 6항일 때가 최대지. 그런데 얘가 뭐 6.4다 그러면 몇 항일 때의 합이 최대야? 6일 때의 합이 최대고 6.7이 났다 그러면 7항일 때가 최대고. 알았니? 그러니까 수열의 합의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는 무슨 항이 나오기 직전까지? 음수항이 나오기 직전까지 합이 최대야. 자, 됐고 10번에 6.5는 어떤 구조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n이 6.5야. 뭐 좋은 질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야 이거는 이게 대칭축이잖아. 대칭축이지? 그러면 이게 7하고 떨어진 거리 6하고 떨어진 거리가 어때? 같지? 그러니까 얘는 7일 때 또는 6일 때 이 합이 다 최대야.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뭐 3 더하기 1 더하기 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까지 합이나 여기까지 합이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맞니? 3, 1 그러니까 뭐로 봐야지? 어떻게 봐야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딱 대칭인데 이때하고 이때하고의 합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뭘로 얘기해 주나?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4, 2, 0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합이나 여기까지 합이나 똑같잖아. 여기까지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합이나 여기까지 합이나 똑같잖아. 맞지? 뭐 이런 형태들이 있다고. 알았어? 이게 대칭이니까. 자, 그다음에 10번에 등차수열의 합이 SN인데 얘가 PN이다. 플러스 2의 N제곱이다. 여러분들 이런 수열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6번째 항이 34다. 이 구조 자체가 지수의 꼴로도 나왔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아. 이거는 n에 관한 1차에다가 지수에다가 이렇게 섞여 있어. 이런 수열도 있긴 있겠지만 그거의 구조를 규칙성을 판단하라. 이런 얘기 아니야. 전혀. 이렇게 나타나는 합의 규칙성을 띠고 있는 수열을 우리가 배우지도 않아. 알았어? 근데 단지 6번째 항이 얼마래? 34래. 라고 할 때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구하라 얘기야. 근데 이게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첫 항부터? 그러면 얘는 이게 6번째 항에 이게 조건이 주어졌잖아. 근데 이걸 통해서 얘를 밝히라 이거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6이 무슨 뜻이에요? 6번째까지 합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6번째 항만 궁금하다니까? 마이너스 S 5 하면 되죠?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34는 S6은 그냥 n에다가 6 대입한 거야. 그럼 6 대입한 거니까 6p 플러스 2의 6제곱이지. 얘는 그냥 5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5p 마이너스 2의 5제곱이지. 그럼 얘는 p지, p. 얘 2의 6제곱에서 2의 5제곱 빼면 32지. 64에서 32 빼니까 31을 넘기면 2지. 그래서 p값 알아낸 거고. 됐어? p값을 알아냈어. 근데 얘네들을 구하려면 이거 다 항들을 다 알아내야 되죠. 이거 항들을 알아내려면 합의 관계식입니다. AN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SN에서 SN-1 빼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를 쓰라 이거야.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럼 SN은 이제 P를 구했으니까 2P 플러스 2의 N제곱이야.
맞아? 그 다음에 2p가 아니라 2n 플러스 2n제곱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p가 2니까 2 곱하기 n-1 플러스 2의 n-1 제곱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2n이고 2n 사라지지? 플러스 2 남지? 맞아? 그리고 2의 n제곱에서 2의 n-1 제곱 빼야 되지? 근데 얘하고 공통인수 뭐 있을까? 2의 n-1 제곱 있지 않냐? 그럼 얘는 2-1 아니? 얘 곱하면 2n 제곱, 얘 곱하면 얘니까? 이거 얼마니? 1이지? 1이지? 그러니까 얘는 2 플러스 2의 n-1 제곱이야. 누가? an이. an이 뭐다? 2 플러스 2의 n-1 제곱이야. 근데 이거를 쓸 때는 여기다 뭐 붙어라고 그랬어? 이거를 붙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a1은 얼마 나와? 1 대입하면 2 더하기 1에서 3이 나오지? 3이 나오지? 근데 p를 구했잖아. p 얼마라고? 2라고. 그러면 S1은 얼마 나오니? 4가 나오지? 4가 나오지?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첫항이다? 얘가 진짜 첫항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A1이 아니라 얘를 A1으로 봐야 돼. 알았어? 그럼 얘는 이제 곱하기니까 A1을 얼마로 하라고? 4로 하고. 곱하기 A2부터는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고. 여기다 2 대입하면 4지.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2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6. 4 대입하면 2 더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10이니? 이거 얼마냐? 960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운 등차 수열의 일반 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내라 이런 얘기야. 이 문제는 그냥. 그런데 11번은 어떻게 돼 있어? 구조가.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돼 있어? 그런데 상수항이 없지? 첫 항부터 성립하는 거지? 근데 12번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근데 상수항이 있지? 그럼 몇 항부터 수열의 규칙이 성립해? 첫 항은 진짜 첫 항은 S1이 되는 거고. 맞아? 할 수 있겠어 그럼? 진짜 씨. 좀 이따 얘기. 차가 1인 두 정수 A, B에 대하여 이거 봐봐. 차가 얘들아 차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양수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A하고 B의 차가 1이라고 했는데 A하고 B하고 누가 더 큰 거야? 그건 모르지. 몰라. 그냥 차.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어. 자, 그런데 세 개의 수. A, 2A 플러스 B, 8.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어. 숫자가 3개지.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가운데 거 2배 하면, 가운데 거 2배 하면 앞뒤의 합하고 같다라고 했지. 그럼 얘 전개하면 이거 4A 넘기면은 3A가 되고, 맞니? 플러스 2B는 8이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A, B의 식 하나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A, B의 식 하나 또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얘는 절대값 벗기면 A-B가 1이거나 또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란 얘기고. 그러면 얘 각각 연립하란 얘기잖아.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A-B. 그러면 얘는 뭐 B로 할까? B 플러스 1과 같을 때 또는 A가 뭐와 같을 때?
B-1이라고 같을 때 케이스를 나눠서. 그러면 A의 자리에 B 플러스 1을 대입하자. 그러면 3 곱하기 B 플러스 1 플러스 2B가 8이 되므로 몇 B야? 5B는 5지? B는 1이지? B가 1이면 A는 2가 되죠? 그럼 A, B가 다 정수된 거죠. 얘를 이제 보자. A의 자리에 B-1 대입하자. 그러면 3 곱하기 B-1 플러스 2B는 8이에요. 그러면 B죠? 5B죠? 마이너스 11이죠? B가 정수가 아니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지. 됐어? 그래서 10A 플러스 B를 구하라. 얼마란 얘기야? 얼마? 야, 9번에 암산해봐. 5번째까지 합이 있고 10번째까지 합이 있고 15번째까지 합. 일단 이거 5개씩 딱 묶어줬네. 그지? 이 합 자체가 암산으로 풀이하지 말고 뭐야? 야, 20하고 120하고 얼마 차이나? 그러면 다시 거기다 100 더하면 답 아니야? 그걸 계산하고 있는 것, 그걸 계산하고 있는 애들 보면 기싸대기를 때려버릴 거야. 선생님, 아. 칠판 안 보여요. 자. 잠깐 그 다음에 약간 좀 응용한 거를 좀 풀어볼게. 응용한 거. 응용한 게 정말 또 어려운가 한번 봐봐. 1번 문제 봐봐. 1번. 거기 어디 72페이지 1번. 72페이지 1번. 첫 항이 11에. 공차는 공차가 D인데 AN에 대하여 A2, A3 그 다음에 A9는 자연수가 아니래. 근데 10항은 자연수가 된대. 이런 일이? 얘는 자연수래. 이런 일이 생기네. 모든 D의 값을 구하는데 D가 이게 당연히 D는 0과 1 사이야 돼. 이 D가 정수가 되면 안 돼. D가 정수가 되면 얘네들도 당연히 정수의 첫 항이 10이니까. 정수에다 정수 더하면 정수잖아. 그러니까 D 얘는 이제 0과 1 사이에 어떤 소수의 꼴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되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10번째 항 있지, 10번째 항. 얘들아, 10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첫 항 10에다 몇 D? 9D야, 9D. 근데 이게 무슨 수? 얘는 자연수야. 얘는 자연수야? 얘가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은 D 있지, D. 여기 앞에 9가 있잖아. 이해되겠니? 뭔지 알겠어? D가 어떤 꼴로 돼 있어야 돼? 이 9하고 딱 약분돼가지고 된 거잖아. 그러면 D는 분모가 얼마로 돼 있어야 되겠어? 9로 돼 있다 이거지. 근데 이 분자는 뭐 1로 될 수도 있고 2로 될 수도 있고 분모만 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9분의 3일 수도 있고 9분의 4일 수도 있고 9분의 5일 수도 있고 9분의 6일 수도 있고 9분의 7일 수도 있고 9분의 8일 수도 있고 9분의 9는 안 되지. 맞니? 그럼 이때 D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 D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지? 맞아? 야, 이거 분모가 9로 돼 있다는 사실 이해되니? 그럼 분자는 어떤 자연수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 이해되니? 맞니? 그래서 얼씨구나 다 와 풀었어. 그래서 이걸 싹 더한 거야. 야, 다 풀고. 야,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막 속닥다 했겠지? 야, 너 그 1번 문제 풀었어? 어우, 졸라 어려워. 나는 풀었는데. 근데 괜찮아? 10번 내 답을 맞히니까 틀렸네. 왜 틀렸느냐? 이거를 다 더한 순간 틀려요. 이게 다 될 수가 없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과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자연수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상관이 없는데 9분의 3 있잖아. 이거 얼마니 이거? 이건 3분의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또 뭐야? 이건 또 3분의 2잖아. 이건 분모가 9로 돼 있는 게 아니었던 거지. 안타깝게. 그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차가 3분의 1이면 A 사항 있지? 10 더하기 n 몇 D야? 10 더하기 몇 D야? 그러니까 얘 A1 더하기 몇 D냐고? 3D지? 그럼 얘는 분모가 3이면 약분돼서 자연수가 될 수 있잖아. 이건 3분의 1. 맞지? 아니면 얘는 사실 6분의 4. 이게 6이네 또? 그러면 얘는 7항. 7항은 A1 더하기 몇 D야? 6D잖아. 그럼 얘 7항도 자연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빼고 얘네들만 더해줘야지. 그러면 얘는 더하니까 분모는 다 통분돼서 9죠? 9니까 요거 6개만 더해서 분모를 9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난이도는 있어요. 그죠? 생각하게 만드는. 이거는 사실 어떤 뭔가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놀라운 방법? 놀라운 방법보다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알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뭐 기반이 있어요.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면 그다음부터 이런 문제 너희들 스스로 도전해 가면서 연습 꾸준히 해야 돼. 수열은 너희들의 연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원이야. 알았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일은